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2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사실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도 해당되고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모두에게는 좀 새겨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그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는 경쟁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먼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경쟁이 심했던 상황, 또 뭐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경험, 이런 때가 언제였나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말고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극한 경쟁 상황이 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근데 이게 정말 되돌아보면 슬픈 것 중에 또 하나가,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누구지? 근데 경쟁자가 누구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예. 경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니 전략을 못 세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하고 쟤들은 뭐가 강하고 약한지도 잘 모르겠어. 소합 분석이 안 돼. 안 돼. 그죠? and 고객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렇죠? 이게 아주 혼미한 상태. 오케이. 그러니까 경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실 고객이 누구인지 설정하기도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죠, 그죠? 예. 그렇고요. 자유님은 어떠세요? 근데 이걸 뭐 개인이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일부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 승진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 10명 중에 5명만 된다 이러면 딱 눈에 보이고 이럴 텐데,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저희는 이제 뭐 입찰 같은 걸 하게 되면 몇 개 회사가 입찰을 했고 뭐 이렇게 경쟁하는구나 이런 경쟁 정도가 PT 같은 걸 보이는 정도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맨날 네. 경쟁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못 우리 느끼는 지금 거죠. 팟캐스트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 청취자들 중에, 그죠? 우리를 좀 더 많이 받게끔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뭔가가 네. 계속 있는 거죠. 어떠세요? 이제 이건 뭐 꼭 방송 이런 것보다는 개개인적으로 요즘 같이 경쟁이 심한 때는 이런 걸 가져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방법, 이런 거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걸 알았으면 잘 모르시고 이러지 않고 그렇죠? 있겠고. 이게 어쨌든. 스티브 잡스의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찾는 시대가 이제 넘어섰다는 게 스티브 잡스 아니었어요? 잘 모르는 그 고객을 리드할 수 있어야 뭐래도 이게 씨알이 먹힌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경쟁에서 최고의 우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경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스티브 잡스는. 경쟁을 그죠? 아예 안 하고 독보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싶은데 나한테 적용을 하면 이럴 때 어렵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하는 건 사실 분석이 좀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하는 건 경영 전략에서는 주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종교적인 거죠. 그죠? 교주 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스티브 잡스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미래에서 온 사람인지 그죠? 어쨌든.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두님한테는 방법을 모르겠다로 정리를 하고 자유님은 혹시 그 뭐 너무 보편적인 얘기를 하기도 그래서 할 말이 못 찾겠어요. 오케이. 그죠? 뭐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 경쟁이 심한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인문학적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솔루션을 정확히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살아남기. 인문학적인 측면은 의미가 좀 있는 게 경영 전략이나 막 일반 전략론에서 이야기하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차별화 전략, 차별화 뭐, 전략 뭐, 이것들에 대해서는 예. 맞아요. 교과서적으로 모르는 그렇죠. 사람 은 사실 예, 없거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나 예화도 사실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다만 이걸 크게 관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문학적 관조적 측면은 의미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살아남기라고 내가 정해봤는데 살아남기란 단어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 왜 그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 상식 도서인 살아남기 시리즈 있잖아요. 네. 아마 자유님 집에 있으실 텐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뭐 북극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네. 살아남기 등 저희 집에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책을 쓰려면 이런 걸 썼어야 돼. 그렇죠. 맞아요. 요게 예림당인가에서 나왔는데 엄청 효자 상품이죠, 그죠? 어쨌든 극한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과학 상식을 알려주는 만화책인데 어린이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두님 댁에도 있다는 거 보면 어느 정도인지 그죠? 예. 사실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누구 줬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애들이 보면서 그쵸. 읽던 예, 그 맞습니다. 기억이 예, 새록새록합니다, 예. 사실.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살아남기는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오늘날 직장인 중에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좀 젊었을 때는 그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40, 50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고민이 점점 현실화되어 갑니다. 해서 매년 이제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울 때는 살아남기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대비에 들어가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해마다 세우는 신년 계획도 살아남기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사람들, 요즘 직장인들이 세우는 신년 계획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과거보다 느슨해졌을까요?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해졌을까요? 갈수록 힘들어요. 그죠? 갈수록 힘들어. 예. 이게 제가 뭐 사람들 신년 계획을 일일이 막 확인하고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대체로 과거보다 타이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제 아들 고등학생인데 아들 그 방학 계획표를 보면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서 짰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표상에 쉬는 시간 하나도 없고 온통 공부 학원 이런 걸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럴 거면 방학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만이 아닙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신년 계획도 과거에 비해서는 타이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년에는 영어 공부를 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뭐 책을 몇 권 읽겠다 하는 식으로 자기를 새롭게 바꾸려는 극한의 자기개발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이트한 자기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요? 뭐 아무래도 경쟁이 전반적으로 좀 심해진다라는 걸 압박으로 느끼니까 피부로 뭔가 느끼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그죠? 조바심 때문에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람들이 타이트한 자기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과거보다 경쟁이 심해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경쟁이 없다면 굳이 자기개발 계획에 열을 올릴 이유는 없거든요. 가령 경쟁이 없던 자급자족 경제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년이라고 굳이 자기개발 계획 세울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네, 그죠? 제가 꿈꾸는 세계. 그죠? 아주 좋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죠. 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시스템 속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누군가와는 끊임없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희로애락이 다 묻어나는 거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네. 이거 요새는 마스크 산다고 막 경쟁하고 있는 그렇죠. 거 보면 아이씨, 군대 갈래도 음, 경쟁을 맞아요.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죠. 그죠. 아, 그러니까 저희 방송만 해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팟캐스트에 네. 방송이 25,0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건 교양 채널에 있는 건데 그 교양 채널에 있는 유사 컨셉의 다른 방송하고도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 같은 작가가 책을 하나 출간해도 그
비슷한 시기에 출간한 다른 작가와 경쟁을 하게 되죠.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끊임없이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기업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도 알게 모르게 다른 동료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개발 계획도 타이트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컨대 이제 신년에 세우는 자기개발 계획도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분야나 또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운 후에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경영 전략 이런 거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으로 네. 뭔가 이런 좀 피곤하기도 한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네.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그죠? 사실 속 시원한 정답은 없는데 그죠? 각자 이제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선택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관점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찰스 다윈 아시죠? 다윈의 이론입니다. 여기서 잠깐 찰스 다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09년 의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찰스 다윈은 최초론 생물 진화론을 주장한 영국의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1825년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성격에 맞지 않아 중퇴하였으며 1828년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전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으나 잘 적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릴 적부터 동식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다윈에게 아버지는 사냥질, 개, 쥐잡기에나 관심이 있는 너는 가족과 네 자신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될 거다 라는 폭언을 쏟기도 하는 등 한마디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식물학 교수 제이 헨슬로와 친교를 맺어 그 분야의 지도를 받기도 했던 그가 1831년 22세 때 헨슬로의 권고로 해군 충량선 비글호의 박물학자로서 승선하여 남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여러 섬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를 두루 항해 탐사하였습니다. 그 관찰 기록을 비글호 항해기로 출판하여 진화론의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1859년에 진화론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종의 기원이라는 저작을 통해 진화 사상을 공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물리학에서의 뉴턴 역학과 더불어 사상의 혁신을 가져와 그 후에 자연관, 세계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끝! 아시다시피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고 거기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살아남기를 위한 다윈의 전략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라입니다. 적응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지만 환경 변화에 잘 발맞추어 적응해 하기만 하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간이 외부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나도 끊임없이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뭐 당연히 어려운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엄청 많이 듣잖아요. 변화를 네. 잘 파악해 적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카멜레온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매번 외부 환경에 맞춰서 자기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보통 그 혁신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는 방금 얘기한 다윈의 말을 인용을 쫙 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인문학적으로 보면 약간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주장을 잘못 해석한 면도 있는데 다윈의 이론은 잘 보시면 책 제목이 종의 기원이잖아요. 그죠? 다윈의 이론은 개체 차원의 연구가 아니에요. 종 차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즉 그 진화는
같은 종에 포함된 수많은 개체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진화를 한 거지 개체 자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화를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도 가장 오래된 인류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지금의 모습으로까지 진화하기까지는 최소 500만 년 이상이 소요되었거든요. 해서 다윈의 주장이 옳다 맞다 하더라도 개체나 개인 차원에서는 매번 외부 환경에 맞춰서 자기를 그때그때 변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맞는 얘기예요. 불편한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항상 또 덧붙이는 얘기가 있잖아요. 과거보다 급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항상 더 덧붙이는 그래서 거죠. 기업으로 보면 기업은 수많은 구성원들, 개체들이 모여 있는 더 높은 차원이죠. 그러니까 종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개개인의 구성, 개체들은 죽을 놈 죽고 또 새로운 걸 수혈받고 이러면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거죠. 그 개인이 바뀌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종회기원의 해석에는 이런 그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 이건 하나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는 뭐 적응을 해야 되지 않냐, 잘 적응해야 된다, 흐름에 맞게 적응해야 된다 이런 거 같은데 그게 큰 도움이 안 되거나 그죠? 하기 쉽지 않다 이런 건데 또 다른 주장을 소개해 주시죠. 그죠? 네. 예. 이제 다윈은 어쨌든 적응하라. 이거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주장은 독일 철학자 니체의 주장입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벌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인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극복하면서 새로움을 창조해 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 자기 극복이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는 결정적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기 극복을 못하지만 인간은 동물에서 벌레부터 시작해서 자기 극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인간까지 이렇게 이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자기 극복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인간의 유형에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끊임없이 자기 극복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최상의 인간일지라도 아직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나 뭐 누구죠? 스티브 잡스도 계속 극복되어야 될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도 자기 극복을 멈추는 순간 그의 삶은 아래로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동의가 돼도 참 일반인들을 고통스럽게 이야기해주는 조언 중에 하나네. 그렇죠? 차라리 다윈이 낫네요. 적응하라 이게 그죠? 나은 것 같은데. 근데 니체는 그래서 독설가예요. 그래서 니체가 좀 얘기가 불편한데 니체가 보기에 인간 중에는 자기 극복을 멈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설가인 그는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불렀냐 이러면 벌레, 원숭이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주먹을 부르는 그죠? 표현이고만. 되게 기분이 나쁘죠. 앞에 있으면 한 대 때리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정리를 하면 살아남기 위한 전략 두 가지 중에 다윈은 환경 변화에 대해 적응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고요. 니체는 단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해서 보다 높은 존재로 고양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적응이냐 고양이냐의 차이인 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적응은 외부에서 오는 요인인 거고 고양이라고 하는 건 어제의 나보다 더 계속 발전해야 되는 예. 이런 자기 극복의 과정 이럴 수 있네. 그러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찾을 거냐 나한테서 찾을 거냐 이럴 예. 수도 있겠군요. 그죠? 예. 뭐 두 사람이 살아온 시대가 다르니까 또 뭐 하는 일도 다르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 뭐 당연할 수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솔루션에? 시대는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다윈하고 니체가 어쨌든 근데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둘의 솔루션의 차이는 뭐냐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삶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다윈이 보기에 개별 생명체, 인간을 포함해서 개별 생명체는 전체 주변 환경의 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부분인 생명체는 전체인 환경에 맞추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니체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으면 환경이 어찌 변하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자기를 맞추라라는 다윈의 주장, 이건 적응하라는 거죠. 반면에 환경에 관계없이 자기를 먼저 고양시키라는 니체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 두 분은? 아무것도 안 끌려. 근데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건 니체적인 것 같긴 한데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윈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따라하기는 네. 다윈이 쉬운데 말은 좀 니체가 멋있어 보이죠. 끌리는 거죠. 그죠? 극복, 저는 고양. 개인적으로 니체의 주장이 더 끌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정답은 없죠, 그죠? 니체도 이제 왜 불편하냐 이러면 니체도 외부 환경 변화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고양하는 일에 몰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니체는 그런 사람을 두고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은 초인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존재 방식에 따라서는 니체, 다윈과 니체의 조언 중에 어느 게 더 정답이다, 어느 게 더 적합하다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게 우선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자기를 극복해서 자기 극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게 맞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또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좀 점검해보고 적응 또는 자기 고향을 선택한 후에 어쨌든 그거에 매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중요한 건 방법이 뭐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좋은 전략 아닙니까? 네. 이게 참 워낙 이 시대가 경쟁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애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그렇죠. 이런 시대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슬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야 이게 참 고민스럽다. 예, 그렇죠. 예. 고민을 좀 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경쟁이 심해졌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도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응할지 극복할지 뭐 각자가 선택할 몫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전략을 선택한 후에는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딱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적응 아니면 자기 고향이잖아요. 네. 적응은 직장인들에게 대부분 요구하는 건 스킬이야. 자기 고향은 이건 창의성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둘 다 어렵지만 자기 고향이 창의성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면 독립도 하고 조금 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스킬을 조금 더 보강할 거냐 아니면 창의성을 좀 더 높일 거냐. 창의적인 노력, 창의성 발휘 이쪽에 포커스를 좀 둘 거냐라는 거에 대한 건 큰 방향성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유인님.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결국에는 적응하고 나서 편안함을 느낄 때 안주하지 말고 또 다른 자기 극복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쫄지 말자. 좋습니다. 어쨌든 자기 극복과 관련된 네. 멘트를 마무리로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어느 분야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분야나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찰스 다윈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라라고 조언을 한 반면에 그 철학자 니체는 적응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다 높은 존재로 고양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니체가 주장하는 자기 자신을 고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일은 초인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윈과 니체의 주장 중에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극복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해서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능력에 따라 적응이건 자기 고향이건 잘 선택하시고 그것에 매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